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1일입니다. 한국은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풍수해 없이 잘 지내야 하는데,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상당히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점점 이제 풍수해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사실상 기상이변 때문에 매년마다 점점 더 일기가 점점 더 더워지고 풍수에도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데도 풍수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서 좀 풍수해가 좀 피해가 좀 적게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산 밑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산 밑에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기상이변이 오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 50년, 100년 전에는 그 산 속에 그 산장 같은 집이 있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풍수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산불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산속에 집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거의 없다시피 옛날에는 그 풍수해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런 곳이 사는 데는 가장 좋았습니다. 옛날에 노래 제목도 산장의 여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풍수 지리설에 보면은 주택을 지을 집터로서 명당자리는 배산 임수 지역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냇물이 있는 곳이 가장 주택의 풍수 지리학적으로 가장 명당자리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뒤에 산이 있으면은 산사태가 날 염려도 있고, 하도 요즘에는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해요. 배산은 빼고 임수도 그렇습니다. 앞에 냇물이 있는 거는 좋지만은 요즘에는 풍수해가 심해가지고 냇가 옆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에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기준이 그렇게 됐지만은 요즘에는 풍수해가 심한 때는 그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열대 지방에서 나는 농작물도 앞으로 강원도라든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열대성 식물도 앞으로 농작물로 이제 농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조금씩 했지만은 점점 북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북한에서도 앞으로 재배가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빙산이라는 것이 다 소멸이 되고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빙산이 다 없어지고 기온이 급변하는 상황까지 이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를 작성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뭐 두 번, 세 번 얘기할 게 아니라, 기상이변이 오면은 뭐 기온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모든 생활에 영향이 다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농작물도 이제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 전 세계에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간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의 뭐 경제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이제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샅샅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고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예고가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우리 이 인간 세계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취업 문제, 물가 인상, 이런 것도 계속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물가 안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옛날 되면 많이 물가 안정이 돼가지고 몇 프로 안정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식품 물가는 그 식당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보면은 계속 오릅니다. 그 식품 물가라는 게 기상이변으로 기상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것도 이제 흉작이 들어서 이제 부족하게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불가피하게 그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는 뭐 여러분들이 옛날같이 맨날 오른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뭐 계속 연거푸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뭐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으로 뭐 금리를 내린다, 또 그런 나라도 이제 보도를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경제 금융 질서라는 게 오합지졸, 그러니까 제대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때마다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끔 내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외국에 사는 그 교포들이 그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에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느끼는 현상으로는 이거 뭐 물가 안정, 금리 안정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뭐 소유값도 많이 내리고, 요즘에는 또 뭐 전기차가 또 전기 그 충전하는 전기 인재료가 인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휘발유나 석유를 넣는 차를 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그 전기차의 그 시세, 중고차 시세, 전기차의 중고차 시세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신차도, 전기 신차도 예전만치 많이 팔리지 않는다. 그것은 곧 그 충전 시설도 뭐 많지 않고, 그리고 충전하는데 그 전기값이 점점 많이 오르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그 차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천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기차의 그 충전 시설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앞으로 전기 에너지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충전하는데도 이제 뭐 별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 이렇게 모두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료만 올라가는가요? 앞으로 뭐 기름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기름값이 또 방방 뛰고 올라가면 또 전기차가 또 시세가 좋아지고, 또 전기세가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전기세가 주춤하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수소차가 또 등장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차 종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뭐 자동차를 집집마다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통계상으로 봐봐요. 내가 뉴스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사상 최대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벌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지 못합니다. 혼자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사상 통계 작성 후로 사상 처음으로 맞벌이 부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곧 그 경제 상황이 얼마나 그 나쁘다는 그 지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둘이 벌어도 먹기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대환 대출을 많이 한다. 이제 보통 보면은 옛날에 그 이자가 높은 이율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자가 높아가지고 지금에 좀 싼 이자로 바꿔서 대출을 갈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금융 그 정책상 그 정식적인 용어는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별로 신통한 그 절세 효과라든가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그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익을 보는 것도 없고 괜히 그 번거로운 그 수속 절차만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복지부동 상태이다. 그러니까 엎드려 가지고 땅에 가만히 있으면서 살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잠한 상태로 이제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전 세계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중러 간의 국제상, 그 다음에 국제거래상, 그 다음에 국교상, 예전과 같이 공존하는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상 자연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것은 버블 현상이나 마찬가지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의 가장 그 핵심적인 해결 방법은 환경 파괴를 더 이상 되지 않게 막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국제 간의 협력, 인구 정책, 이런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뭐 금값이 떨어지고 요즘에 뭐 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착각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르지 않고 어느 지역들은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저기 발표 지표상 물가가 인하됐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옛날의 물가 안정이고 금리 안정 상태가 아닙니다. 착시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환경 파괴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그 산불에서 그 매연가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화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점점 기후가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냉장고인 그 빙산이 전부 다 녹아서 완전 해동이 된 상태는 지구 환경 파괴를 기하급속도로 이제 더 악화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그 6월 달에 37도 가까이 어저께 올라갔잖아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37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50년 전, 60년 전에는 32도, 33도만 올라가도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37도라는 말은 조차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환경 이변을 비켜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 며칠 전에 그 어딘가 37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왜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그래서 제가 37도 올라갔을 때 저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원래 에어컨 그 카바를 제가 6월 달에는 벗기지 않아요. 왜냐? 그 에어컨에다가 그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 에어컨 카바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제가 한 7월 한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벗깁니다. 대개 보면은 좀 날이 덥다 그러면은 7월 한 15일, 한 7월 20일 정도 되면은 날씨가 아주 습기가 많고 덥습니다. 대개 보면 7월 달 넘어가지고 이제 카바를 벗기거든요. 에어컨 카바를 미리 벗겨 놓으면은 그 에어컨 필터 그쪽으로 먼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에어컨 그 커버를 벗겨 놓은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에어컨 그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 저는 그 에어컨 사용하고 있는 게 그 삼성 그 뭐라도 삼성 지금이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도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도 쌩쌩 잘 들어가고 아주 냉농도 잘 됩니다. 냉매를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에어컨이 잘 돌아가요. 밖에 이제 후항 그러니까 외부의 그 후항도 이제 정상이고 그렇습니다. 그 삼성에서 나온 그 뭐라고 하는 그 그건데 그게 한 15년 됐습니다. 삼성에서 거기 이제 에어컨 나왔을 때 최고 좋다고 해서 산 거예요. 그걸 샀는데 지금에도 잘 됩니다. 잘 돼요. 어떤 사람은 냉매를 넣어야지 된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저걸 15년 전에 사고 냉매를 한 번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에어컨을 보통 18도로 이제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절대로 26도 이하로는 맞춰놓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의 온도가 33도, 35도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집안에 그 에어컨을 켤 때는 27도나 26도로까지 내려가도록 그걸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만일에 23도라든가 18도로 해놨다 그러면은 아마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아마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에어컨을 사고 많이 낮춰 본 것이 25도까지입니다. 25도까지 낮추어도 춥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죽일 지경이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에어컨을 확 낮춰봐 한 18도 아우 시원하다. 사람 몸에 완전히 그냥 작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몸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밖에는 그렇 추운데 갑자기 확 더운 걸 쐬면은 잘못하면 쇼크가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27도 정도 해놓고 삽니다. 요즘에 좀 기온이 높다 그러면 33도, 35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27도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27도만 해도 보통 한 5, 6초, 한 7도 이내 차이가 바깥 온도하고 5 내지 7도 이내 상태로 해놓으면 가장 적합합니다. 만일에 바깥 온도가 이제 37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9도 해놓으면 딱 좋아요. 29도 해놓으면 좋아요. 그 실내 에어컨 온도를 29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이 걸리지도 않아요. 29도 정도는 적정 수준으로 29도만 유지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한 27도 정도 해놓고 써보니까 전기세는 전혀 증가가 안 되고 옛날에 그 전기 에어컨을 켜지 않은 그 상태 요금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어컨을 켤 때 26도 내지 27도를 딱 맞춰놔요. 그리고도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도 여름철 그렇게 켜도 전기세가 에어컨을 많이 켰다고 해서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에어컨 안 켤 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게 좋더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전기세 폭탄 이 시기에 에어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가라든가 집안에 장사하는 하나의 상술도 된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고 전기세 폭탄을 맞을 것을 염두해 가지고 새로 식당을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은 곳도 많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그래서 하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수건을 닦으면서 땀을 출출 흘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엔 예전같이 보통 더운 게 아니기 때문에 37도, 8도 올라가는데 에어컨도 없는 식당이라든가 상가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잘못하면 온열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살인적인 더위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안 사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당이라든가 상가 같은 데 사가지고 28도 내지 29도로 맞추면서 쭉 틀어도 바깥 기온이 37도, 38도 올라간다. 그러면 에어컨을 29도로 꾸준히 맞춰놓고 틀어놓으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쓱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시원한 것을 느낍니다. 이야, 엄청나게 시원하다. 에어컨을 뭐 한 18도로 틀어놨어요? 엄청나게 시원하네요. 사람이 바깥에
기온이 37도에 있다가 29도가 되는 실내로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그 시원하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29도가 우리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는 이 온도상으로는 별로 시원한 그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기온이 뭐 37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있다가 29도나 28도 되는 실내 에어컨이 있는데 들어오면은 땀이 났다까지 쏙 들어가고 시원함을 더욱 느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전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전기세가 많이 안 나와요. 그 터보 장치라든가 강풍으로 해놓지 말고 자동 바람으로 해놓고 28도나 9도로 맞춰놓고 장사를 하든지 식당을 하면은 손님도 이제 시원함을 느끼고 손님도 많이 찾게 되고 손님도 줄지 않고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상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컨만 사면 엄청나게 그 전기세 폭탄이 나올 것이다. 뭐 우리가 에어컨을 갖다가 사가지고 틀면은 무조건 18도가 돼야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1도를 낮추는데 엄청나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